70대에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80대 이후 낙상 위험이 4배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한번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사라지고 결국 병상에 누울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죠. 각종 영양제나 약을 많이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게 오히려 당신의 몸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물에 의존하는 순간 이 능력이 사라진다는 사실 꼭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이 술술 풀리는 천억지혜입니다. 오늘은 7, 80대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100세 노년을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70대의 운동량이 줄어들면 80대 이후 낙상 위험이 4배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손실로 이어져 병상에 머무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루 20분 걷기나 매 끼니 단백질 한 가지를 추가하는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믿기 어려우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통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해 80대, 90대에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이를 간과한 분들은 건강을 잃고 자립적인 삶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실천 가능한 비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를 위해 지금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화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가능성을 깨우고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특별한 도구나 거창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나도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의 질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70대와 80대는 인생의 갈림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의 건강과 자립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연구와 통계를 통해 밝혀진 사실 중 하나는 70대의 신체 활동이 줄어들 경우 80대 이후 낙상 위험이 4배 이상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골절, 장기적인 병상 생활, 자립적인 삶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예방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고 계신가요?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이는 낙상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 관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신체 조직입니다. 다시 말해 운동을 시작하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지속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와 같은 가벼운 운동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30분씩 걷는 습관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습관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더 길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활동은 몸뿐만 아니라
뇌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어 의욕을 잃거나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변화는 다시 신체 활동을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신체 활동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열쇠입니다. 이 시기에는 또한 건강관리의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약물 의존이나 특정 질환에 집중된 치료는 장기적으로 신체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로 전환하고 약물 사용을 최소화하며 의사의 조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80대 이후에도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몸과 마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작은 움직임이라도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80대, 90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식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식욕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신체 조직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체중이 60kg인 경우 하루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달걀, 생선, 닭고기, 두부, 콩 등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단순히 근육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 우리의 기분을 안정시키고 의욕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 끼니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한 가지씩 추가해 보세요. 아침에는 달걀을, 점심에는 생선을, 저녁에는 두부 요리를 선택하는 식으로 말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혼자 식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영양 섭취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식사하는 습관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과 면역력을 위해 비타민 D 섭취도 중요해집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가장 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와 함께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매 끼니 단백질 섭취를 챙기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며 햇볕을 쬐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그것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요즘 점점 대화를 나눌 사람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마음이 허전하고 무기력해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교류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는 단순한 인간관계 그 이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생활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6년 이상 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적 교류를 늘릴 수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동호회, 봉사활동 혹은 취미 모임에 나가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사를 기반으로 모임을 찾으면 더욱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거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서로의 소식을 공유해 보세요. 기술은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기를 쓰거나 감사한 일을 찾아 기록하는 습관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화와 교류는 뇌를 자극합니다.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비되어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교류는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화와 소통은 여러분의 삶을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오랜만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지역 모임에 참여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전만큼 의욕이 없어 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밖에 나가기 귀찮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망설여지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이처럼 의욕 저하는 노년기에 특히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를 방치하면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가 가속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의욕 저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뇌의 전두엽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두엽의 활성도가 떨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욕과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남성 호르몬과 같은 신체 내 호르몬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 활동량 감소로 이어질 뿐 아니라 우울감과 같은 정서적 변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욕 저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추천드리는 방법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해 보는 것처럼 작은 도전도 충분합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단순히 의욕을 높이는 것을 넘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씩 걷기, 매일 감사한 일을 하나씩 기록하기, 식물을 키우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자신감을 높이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을 일기에 기록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마음의 안정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상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활동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이는 단순한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의욕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 외부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건강 프로그램이나 취미 활동 모임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생깁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면 심리 상담이나 정신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노년기의 의욕 저하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지만 이를 극복할 방법 또한 많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욕 저하가 간병 상황과 맞물리게 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간병을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간병을 받는 상황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간병은 나이가 들수록 많은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간병자와 간병받는 사람 모두에게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삶의 균형 상실입니다. 간병을 맡은 가족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간병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로로 이어집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간병 대상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간병인이 급격히 쇠약해지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가족 중심의 간병 문화에서 두드러집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병 중에도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균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간병의 부담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간병 서비스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지역 내 간병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병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간병 스트레스는 누적되고 삶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시간이야말로 간병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간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간병을 무조건적인 희생으로만 여기는 대신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세요. 간병 계획을 세우고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지치기 쉽지만 가족이 협력하면 간병의 질이 높아지고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간병인의 건강 관리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간병인의 건강이 나빠지면 간병받는 사람의 삶의 질도 함께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통해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간병받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를 강화하세요. 간병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서로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간병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함께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춘다면 간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간병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신의 삶과 간병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간병도 여러분의 삶도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과도한 약물 의존입니다. 혹시 몸이 조금만 아파도 약이나 영양제를 찾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약물이나 건강보조제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잘못된 건강 상식과 약물 의존은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더라는 말을 듣고 영양제를 무작정 복용하거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약물 사용은 신체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칼슘제의 과다 복용은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고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글루코사민도 당뇨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약물이나 영양제에 의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믿고 이를 뒷받침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선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돌아보세요. 약물 대신 이런 습관들을 실천하는 것이 오히려 신체를 자연스럽게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매일 30분씩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 보조제나 약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좋다더라는 정보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지 과다 복용의 위험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적절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약물 의존을 줄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단에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거나 체중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약물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약물 대신 식이, 요법과 생활 습관 개선을 선택하는 것은 건강을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믿고 이를 지원하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심호흡이나 명상처럼 간단한 활동이 몸과 마음의 치유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하루하루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복잡하거나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고 약물 사용을 줄이며 우리 몸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건강한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약이나 복잡한 건강 비법일까요? 사실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습관과 긍정적인 태도가 그 비결의 핵심입니다. 첫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걷기와 같은 신체 활동입니다. 하루 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근육 감소를 예방하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며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걷기와 명상을 결합해 자연을 관찰하며 천천히 호흡하며 걷기 명상은 정신적인 안정과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만으로도 우리 몸과 마음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웃음과 같은 긍정적인 활동입니다. 웃음은 세로토닌과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웃음 요가와 같은 활동은 간단하지만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웃을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농담 한마디, 재미있는 프로그램 시청, 혹은 친구와의 대화도 충분합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나 도전을 통해 뇌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뇌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처음엔 조금 어렵더라도 꾸준히 시도하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경험은 삶의 활력소가 될 뿐 아니라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와 긍정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더 낮은 스트레스 수준과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을 3가지씩 기록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실천이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키우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와의 대화와 교류는 정서적 안정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면
기존의 관계를 깊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노력을 해보세요. 장수를 위한 핵심 비법은 무리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습관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모두가 알고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장수를 위한 최고의 비결입니다.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에 감사와 긍정을 더하고 작은 습관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70대, 80대, 나아가 100세까지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필요한 건 아주 거창한 비결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변화는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된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죠. 아침에 가볍게 걷기로 시작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웃음이 넘치는 식사를 하며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매일매일. 조금씩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이제는 너무 늦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충분히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중요한 건 완벽한 실천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해보자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10분이 20분으로 하루가 일주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을 놀라울 만큼 건강하고 풍요롭게 바꿔놓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장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사느냐 아닐까요?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선택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일 겁니다. 이건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당장 작은 것부터 실행에 옮겨보세요. 작은 깨달음이 하나둘 모이면 어느새 인생이 술술 풀리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부드럽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값지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가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도 잊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